네, 안녕하세요. 투자와 재무설계 정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9월 4주차 미국 증시 시황 및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번 6월 전저점을 찍으면서 거의 이제 쌍바닥 형태로 이제 봉을 만들었는데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4.65%로 꽤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한 주 동안 S&P 500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7%의 이제 하락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크게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도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직전 고점이 보게 되면 13,000 포인트 정도인데 주봉상 이제 120주 이평선을 터치하고 눌림이 발생하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 텐데요. 일봉상에는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는 내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남아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지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길게 펼쳐놓은 차트에서도 보이겠지만 직전 저점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상승하면서 찍었던 저점 2020년 8월의 저점을 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은 그래도 꽤 탄탄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하게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7, 8월에 이제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펼치면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8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하면서 9월 초순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8월 중순부터 떨어진 그 하락폭, 이 네모박스 크기만큼인데 지금 이게 지금 9월달 초부터 떨어지는 이 박스만큼을 내린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폭이 좀 남아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월요일날 터치를 하고 올려주면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내린다면은 정말 강하게 내리지 않을까 하는 지금 변곡점 부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의 주간 변동을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펼쳐놓은 차트인데요. S&P 500 차트 중에 전 종목이 거의 다 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섹터도 다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익스트림 피어에 해당하는 25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6월달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그래도 뉴트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전쟁 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도 문제가 되고 식량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유죠. 그래서 중국의 부분이 중국 이슈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계속 봉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 차질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미세먼지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만 점차 안정화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을 이제 펼쳐지는 어떤 불안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시경제 이슈를 계속해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목요일 날 발표가 되었죠. 미국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또 이제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의 상승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스텝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1%로 올리는 것을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근데 1%까지는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의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불안감을 끼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때문이 아닌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그 연준 의장들이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예측하는 금리를 이제 찍는 이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제 4.6% 정도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였고 내년도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한 숟가락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가 2%까지 되기 전까지는 내년에 달성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고강도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3대 시장이 있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 3대 지수가 거의 다 이제 세 지수 모두 52주 최저점을 이제 형성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에 떠는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중 환율이 이제 금요일 날이죠. 1413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바로 이제 슈퍼달러에 해당하는 그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환율에서도 급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기업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제 보시는 게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는 우리가 지수 차트나 이런 거에 비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인 150달러를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조정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4가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생산량을 10%를 더 이제 늘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폰 14에 대한 인기와 점유율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애플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테슬라인데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은 테슬라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입니다. 테슬라 창문 안전 문제로 110만 대 리콜 기사가 뜨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이것을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엔 프레임리스 도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테두리가 없죠. 이제 그러면서 문을 열게 되면 약간 창문이 내려오고 문을 닫게 됐을 때 열렸던 창문이 이제 살짝 올라가는 이제 흐름으로 닫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세이프티 장치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을 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본질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0만 대 리콜 문제가 뭐 이제 대두된다라고 했을 때 차를 110만 대를 공장으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OTA로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이거는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콜이라고 기사는 나왔지만 리콜 아닌 리콜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단순한 좀 악재성 기사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이슈를 한번 지켜볼 텐데요. 다음 주 이슈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9월 30일 날 AI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 로봇이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터에 보신 것처럼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불편하고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게 좋은 호재가 돼서 테슬라가 주가를 견인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안 좋은 기사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회계년도 기준 4분기를 맞이하는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호실적보다는 좀 실적 악화를, 어닝 쇼크를 내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좋게 적용이 되면 미국 나스닥 지수도 안 좋은 부분들로 반영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이제 최저점 부근에 있는데도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으면서 전저점 이탈을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이제 봤을 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ETF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는 이제 홀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시점에 주가를 던지는 것도 좀 더 리스크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ETF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재무 상담사를 통해서 변액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지금 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고, 이미 이제 높여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다음 주는 어쨌거나 변곡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바람이 있다면 기업들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 4주차 증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 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